말뜻은 이해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이 중에서 어떤 부분집합을 깠어. 부분집합을 봤는데 2, 4, 6 이렇게 들어있었어. 그럼 여기에 대표는 뭐 얘가 나오는 거지. 맞아? 제일 작은 놈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집합을 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어. 그럼 대표는 그냥 안 보고 그냥 무조건 1이지. 맞아?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원소별로 생각하는 거야. 저 원소 1이라는 게 어떤 집합에 들어가 있어. 그럼 걔는 무조건 대표로 나왔겠지. 이해돼? 그래서 말하자면은 요 부분집합 중에서 1이 대표로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나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거야. 1이 몇 개가 있나.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나 이렇게 세면 되겠지. 이해되네? 그럼 1을 반드시 원소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여기 대표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표 중에서도 2의 5제곱개 32개가 이미 1로 뽑힌 거야, 대표로. 오케이? 그럼 여기 63개를 다 더한다고 했을 때 1이 32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딱 이해를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1 다음에 작은 놈이 누구야? 2죠. 2도 대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겠지? 그죠? 그럼 2가 대표로 뽑힌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집합을 봤는데 2가 대표로 나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대표로 있으려면 1이 들어있으면 안 되지. 맞아? 그럼 1은 들어있지 않으면서 2는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세보면은 전부 다 2가 대표로 나오겠지. 괜찮아요? 그럼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2에 4제곱개 있겠죠, 이렇게. 괜찮니? 그 다음은 3은 2에 3제곱개, 4는 2에 제곱개, 5는 2에 1제곱개, 6은요?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6이 대표가 되려면 그냥 6만 들어있는 집합이 있어야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다 더해보면 63개거든? 그러니까 이 답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걸 다 더하라고 했던 거니까 1이 2의 5제곱개 있고 2가 2의 4제곱개 요렇게 해서 요걸 다 더해버리면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원래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대표적인 문제야.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 덧칠을 해놓은 거야. 복잡하게 해놨어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부분집합이야. 그러면은 그냥 공집합하고 원소 1개인 거, 원소 1개인 건 6개 있잖아, 그지? 7개를 빼버린 거지. 괜찮아? 그럼 64 빼기 7 이렇게 해버리면 57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57개의 부분집합이 있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여기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이를 AN이라고 하겠대요. AN이라고 하겠대요. 그때 요거를 한번 다 더해봐라.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졌죠? 이것도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말하자면 대표가 둘이 있어야 돼, 그지? 제일 작은 놈이랑 제일 큰 놈이랑. 자, 일단은 구체적으로 얘네가 제일 작은 최소값이랑 최대값 그거의 차이를 얘기했는데 이 차이가 가장 큰 걸 생각하면은 이 놈이랑 이 놈이 같이 들어있으면은 이게 차가 5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차가 5인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차가 5란 얘기는 1도 들어있고 6도 들어있어야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나머지 것들은 있으나 많아요. 그죠? 있으나 많아져. 그러니까 1하고 6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요거는 2에 4제곱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심플했어요. 괜찮니? 그 다음에는 차가 4가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 차가 4. 그럼 차가 4가 나오는 경우는 아까 보니까 서연이가 막 이렇게 긋고 있던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지? 1하고 5.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맞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1하고 5만 생각하자. 그러면 제일 작은 건 1이 돼야 되고 제일 큰 거는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6은 포함하면 안 돼요. 그죠? 6은 포함하면 안 되고 얘하고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그럼 옵션이 하나, 둘, 세 개니까 2의 세제곱개를 만들 수 있는데 요거를 지금 차가 4가 나도록 선택하는 게 하나, 두 가지가 있죠. 곱하기 2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이해되네? 1,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2, 6일 수도 있고. 됐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감 잡았죠? 그럼 차가 3이야, 그 다음에. 그럼 차가 3이 나오려면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가 되려면은 이런 거는 포함하면 안 돼요. 1하고 4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만들 수 있는 게 2의 제곱계인데 이 차가 4가 나오도록 잡는 게 요렇게 세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곱하기 3 해줘야겠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안 써도 알 수 있겠죠. 차가 2가 나온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4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차가 1이 나온다. 차가 1이 나오는 거는 그냥 5가지밖에 없겠지. 차가 1이 나오려면은 그냥 이렇게 1, 2, 2, 3, 3, 4, 4, 5, 5, 6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차이라는 게 1부터 5까지 0은 없어. 똑같은 걸 두 개 뽑을 수는 없으니까 1부터 5까지 있는데 5가 2의 4제곱계 5 곱하기 16 요게 4 곱하기 또 16 4 곱하기 3 12 8 5 다 더해주면은 16 곱하기 얼마지? 144에다가 25를 더하면은 169인가요? 이렇게? 됐다? 여기 있는 값을 다 더하면 169가 나올 거다. 맞나? 숫자가 뭔가 상징적인 게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우리가 접근한 방법으로 봤을 때는 경우 나눠서 이렇게 세버리면 되겠지. 됐어? 뭐 틀렸어? 여기 세 번째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차가 3이 나오려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다 해서 3 곱하기 아, 2의 제곱 곱하기 그러네. 여기 다 잘못했네. 다 잘못했네. 이렇게? 맞네. 169가 아니었네. 자, 이렇게 해서 더해야 되죠. 그러면은 144에다가 36에다가 16에다가 5 여기 더하면 180, 196, 201인가요?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아랫 문제도 사실은 방금 한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504번 보면은 자, 이번에는 집합 A 원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 집합을 보면 16개인데 공집합 뺐으니까 15개의 부분 집합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때 F의 X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집합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몽땅 곱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네? 몽땅 곱한 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거를 각각 다 몽땅 원소끼리 다 곱한 다음에 이걸 다시 다 전부 다 곱하지. 그지? 야,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곱해버린 거야. 다 곱했을 때 이게 지금 2의 몇 제곱이 나오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됐네? 문제 왜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끊어서 읽을게요. 이렇게. 요것도 방금 위에 한 문제랑 아이디어가 거의 똑같아. 아이디어가 거의 똑같아. 근데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지금 가만 보면은 집합 A의 원소가 이게 전부 다 이제 1 포함해서 2의 거듭제곱만 나와 있지?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2 요게 지금 뭐 2하고 4였어. A3 요게 뭐 1, 4, 8이었어. 그러면 얘가 이제 F에다가 A2 F에다가 A3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은 뭐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8 뭐 이런 식인 거지. 두 개만 넣고 봤을 때. 뭔 소리냐면은 여기 들어있는 거 그냥 다 곱하는 거야, 원소. 그냥 전부 다 곱해라 이거야, 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어차피 내가 다 곱할 거니까 이것도 원소별로 보는 거야. 원소별로. 그럼 여기 수가 막 여기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있을 텐데 얘만 봐봐, 얘 1. 여기 원소 1이 몇 개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원소 1이 몇 개 있을까라는 얘기는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몇 개 있냐 이거야. 원소 1을 포함하는 게. 그럼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 2의 세제곱계 있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안에 까보면 숫자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다 곱했을 때 1은 8번 등장한다 이거야. 1은 8번 등장해. 그럼 마찬가지로 2도 이만큼 등장하고요. 4도 이만큼 등장하고
8도 이만큼 등장을 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다 곱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곱하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다 8번씩 있으니까 1의 8제곱, 2의 8제곱, 4의 8제곱, 8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은 좀 편하게 8제곱이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해놓고 8제곱 해볼까? 그럼 요거 하면 2의 몇 제곱이니? 2의 6제곱이니? 맞죠? 그럼 2의 6제곱에 8제곱이니까 2의 48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요 놈이 48이다, 이거. 이렇게. 이해되니? 괜찮아요? 그럼 얘도 똑같죠? 그럼 얘 생각하면 어때, 얘는 이게 2의 4제곱만큼 16개씩 있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1 곱하기 3 곱하기 9 곱하기 27 곱하기 81인데 여기 얘네들이 16번씩 등장해요. 이렇게. 됐니? 각각 16번씩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를 다 곱해보면은 3에 1, 2, 3, 4 더하면 얼마냐? 10인가? 10에 16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160이 되겠네? 됐네? 그래서 m은 48이고 n은 160이다. 근데 뭐 나누라고 왜 그랬을까? 48분의 160? 답이 맞을 것 같은데 48분의 160 해서 3분의 10이 정답이에요. 괜찮니? 문제가 좀 다른 문제 같지만 사실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거의 같은 결이야. 같은 결이고 여기 부분집합 안에 원소가 막 뭐가 들어있는데 얘네가 가지고 뭐 대표를 뽑든 얘네끼리 뭐 다 곱해버리든 했을 때 각각의 원소별로 각각 원소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는 집합의 연산 넘어가서 45번 볼 거고 요 전엔 다 괜찮은 거 맞아? 아, 근데 대부분 저거였네. 쉬운 문제들이었네. 45번. 자, 요거는 친절하게 여기 U가 이제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보고 이거 막 원소가 뭐 5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 이거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 그 집합 A를 수직선에 표현을 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니까 요게 지금 집합 A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0보다 작거나 또는 5 이상이다. 0보다 작거나 5 이상이다. 요게 지금 집합 B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B의 여집합이야. B의 여집합.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여기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이제 B가 있을 때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요 바깥쪽 B 빼고 전부 다인 거지. 맞아? 그럼 수직선으로 보면은 요 전체가 U란 말이야. 그지? U에서 요 B가 이렇게 퍼져 있어. 그럼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 요 나머지 부분이 되겠지? 나머지 부분을 보는데 엄밀하게 여기 지금 하얀 동그라미니까 B의 여집합은 얘를 갖고 가요. 그럼 B의 여집합은 여기를 못 가져가요. 요게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야. 0 이상 5 미만 이렇게. 그럼 여기서 0 이상 5 미만 얘가 겹쳐서 그리면은 요게 지금 B의 여집합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A랑 B의 여집합을 합치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5 요게 정답이 되겠지. 괜찮아? 정답이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56번. 자, 요거는 A는 원소가 3개 들어있고 B도 원소가 3개네. 근데 지금 A 합집합 B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대충 그려볼게요. 근데 일단은 미지수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1, 2, 5, 6이 합집합이다.
근데 지금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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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겹치는 게 없네? 근데 눈으로 가만 보면은 1, 2, 5. 1, 2, 5. 얘네들은 이제 어딘가에 있어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2랑 5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딘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이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놈. 맞아요? 그럼 분명히 얘 아니면 얘 셋 중에 한 명은 6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6이다. 얘가 6이면 A가 4잖아. 맞아요? 그럼 원소가 여기 8 이런 게 뜨지. 근데 합집합이 8이 안 들어있죠.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쟤는 6이 아니고요. 얘가 6이다 라고 하면 A가 3이니까 A가 3이면 여기 5는 괜찮고요. 여기 1도 괜찮네. 이게 맞나 봐. A가 3인 게 맞나 봐. 확인해야지. A가 3이 아니면 여기가 6이면은 A가 마이너스 2인가요? 뭐 이미 안 되죠. 그래서 A가 3인 거고,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5. 그럼 1, 5, 6, 2, 5, 1이니까 1, 5, 2. 그 다음에 1, 5, 6.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겠네. 그럼 따라서 A 교집합 B는 여기 1하고 5니까 얘네 원소의 합은 6이다. 여기까지. 저번 주에 진도를 이렇게 많이 못 나가가지고 여기까지만 숙제였고요. 오늘 집합을 좀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체로는 집합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도 있게 하긴 할 건데 오늘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집합의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일단 유형 7번 한번 볼 건데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야. 유형 7번에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 내가 집합 A가 뭔지 몰라도 이 A랑 합치면 그냥 당연히 A가 나오겠죠. 맞네? A 교집합 A? 이것도 A가 나와야겠지? 괜찮니? 요것도 공집합이랑 A랑 뭐 하는 거야? A랑 공집합을 합집합을 한다. 아무것도 안 합쳐지니까 그냥 A겠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 하면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설명 안 해도 되지 않니? 그 다음은 비슷하게 U랑 하는 거야. U하고 합치면 그냥 U가 나와버릴 수밖에 없고요. A랑 U랑 교집합을 하면은 또 A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건 A하고 A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인데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은 당연히 U가 나오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막 지려고 하는데 여기가 A면 요 바깥쪽이 A의 여집합이란 말이야. 당연히 A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면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얘하고 얘는 겹치는 게 없죠. 당연한 얘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이 여집합의 성질할 때 한번 했었는데 U의 여집합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라고 했었어. 괜찮니? 규민이가 죽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가 된다. 그지? 여집합이라는 개념은 이게 지금 색칠한 게 A의 여집합인데 전체에서 이거 빼고 다 하면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이렇게 서로 약간 켤레복수 비슷하게 돌아가는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번이 좀 중요한데요. 차집합을 처음 배울 때 A 차집합 B라는 게 이제 이런 영역인데 우리가 A 차집합 B 이렇게 쓰는 거는 A에서 뭔가를 빼봤자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니면 어떤 이상한 사람은 이렇게 합쳐진 거에서 A 합집합 B에서 동그란 모양을 빼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었어. 이렇게 괜찮니? 근데 이제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밥 먹듯이 나오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게요. 제가 여집합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 U까지 그려 놓을게요.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볼 거야. 그럼 A는 그냥 뭐 이제 이거죠.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은 오늘 색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선생님이 그거 프린트 줬죠. 이렇게 됐나? 그럼 얘가 지금 말하는 거
A랑 B의 여집합 두 개를 색칠을 했어요. 따로따로.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근데 겹치는 부분을 보래.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 요 부분만 겹치는 거 알겠어? 보이니? 그러면은 저게 이거랑 똑같다 이거야.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걸 다음부터는 외워서 씁니다. 외워서 써요. 우리가 그냥 집합을 동그랗게 그려가지고 A랑 B랑 겹치는 거, 합치는 거 이런 건 쉬운데 여집합이랑 같이 생각하면은 요게 머리에 그려지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 근데 얘는 너무 밥 먹듯이 쓰기 때문에 외워놓고 씁니다. 외워놓고 써요. 차집합. 요 차집합이 뜨면은 이 녀석을 교집합으로 바꾸고 여기다 여집합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했네? 이렇게. 반대로 교집합에 여집합 뒤에 이렇게 달려있잖아? 그럼 요거를 반대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됐어요? 진짜 많이 쓰는 겁니다. 얘가 이름이 없어서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여집합을 차집합으로 바꾸잖아? 이제 여차하면 바꾼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자주 써요. 자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집합에서 자주 쓰이는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거야. 차집합을 이렇게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근데 항상 요 차집합이라는 건 순서가 있거든? 이게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가 이게 같지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차집합, 요 교집합 바꿀 때 항상 뒤에다가 여집합을 달아야 돼요. 요렇게. 알겠어요? 뒤에. 그래서 요것들만 가지고 여기 아래 문제 몇 개 좀 해볼 건데, 57번, 하나만 볼까요? 이거 한번 같이 보지. 자, 1번 보면은 U의 여집합이 나왔어요. 정우진, 여기 뭐예요? 아무것도 공집합. 공집합. 그럼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에요? 맞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2번. 이거는 뭐 이제 뭐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고 하는데 그냥 이제 봤을 때,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U에서 A의 여집합, 요 바깥에를 빼버려. 그럼 뭐만 남겠어? 그냥 이거만 남겠죠? 맞는 얘기겠지, 이렇게? 네? 근데 굳이 지금 배운 걸 써먹어 보자면 여기 있는 차집합 있지? 요 놈 있죠? 요거를 교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바꿀게요. 괜찮아. 차집합을.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여집합 두 개 걸렸지? 그럼 이거 뭐가 돼? U 교집합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해도 A인 거 알 수 있겠지? 됐네? 태서 요거 뭔지 알겠어요? A하고 A의 여집합, A하고 A가 아닌 거의 교집합. 황사연 뭐해? 요거 뭐예요? 요거 공집합이에요? 그러면은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A가 나와야 되지? 근데 3번이 틀렸겠지? 됐네? 그 다음에 뭐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항상 U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 건 요게 U니까 당연히 B는 U에 들어가죠. 이렇게. 됐나?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 여기 할 건데, 여기는 얘가 6개를 얘기하지만 선생님 5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유형이 집합 그리고 명제까지 포함해서 그냥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가장 중요한 유형.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요거랑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건데, 요거를 공부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외울 겁니다. A가 B에 저렇게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A하고 B하고 합집합을 했어요. 이서연, 뭐가 나올까요? 요런 그림이거든, 지금. 잘했어요. 이렇게. 됐니? 자, 근데, 요거는 이게 될 때 이게 된다라기보다는 요 얘기하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A랑 B를 합쳤는데 그냥 B가 나왔어. 그 얘기는 B가 A가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던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 요 얘기는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줍니다. A랑 B랑 합쳤는데 B가 나와? 이렇게 말해줘요. 그럼 내가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비슷하게 이렇게 했어요. 현이야? A 교집합 B는 뭘까요? 응? 응? 뭐라고? A 나오는 거 알겠어요? 응? 그렇잖아. 이거하고 겹치는 걸 보면 그냥 안에 있는 게 쏙 나오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아야 돼. A랑 B랑 둘이 연산을 한단 말이야. A랑 B랑 둘을 연산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오케이? 근데 합집합을 해서 나온 놈은 큰 놈이에요. 이놈이 큰 놈이고 교집합을 해서 나온 놈이 작은 놈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요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정신을 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규민이가 해봅니다. A 차집합 B. 이건 뭘까요? 이 상황에서 A 차집합 B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잘했어. 이렇게. 그렇잖아. A가 요 안에 있단 말이야, 그지? A에서 B를 빼버리면 다 날라가, 그냥. A가 갖고 있는 거 다 날라간단 말이야? 공집합이 나와. 그게 무슨 소리냐? A에서 B를 뺐는데 다 날라갔어? 그럼 이건 A가 B 안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요것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 다음에 여집합 얘기를 할 건데, 봐봐. A를 이렇게 B가 감싸고 있잖아? 그럼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지?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죠? A의 여집합은 여기 있는 A 빼고 전부 다지? 요게 A의 여집합이죠? 맞아? 둘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A가 B보다 조금했지만 쏙 들어가 있었지만 여집합끼리 보면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요 얘기도 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심지어 얘는 A가 B에 들어갈 때 요거 순서를 바꿔주면 여기 여집합이 달린다. 요런 식으로 이제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명제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네? 5번.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그림에서 보세요. A의 여집합이랑 B랑 합집합을 해요.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U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A가 안에 들어가 있잖아? A가 이렇게 조그맣지? 여기 조그만 구멍이 뽕 나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지금 B를 갖다가 덧칠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B를 합집합을 시켜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구멍을 갖다가 탁 밴드로 갖다 막는 느낌인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면 U가 나오겠지? 요 얘기도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요 5개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얘는 뭐 어떻게 별을 한 30개를 쳐도 모자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계속 내가 물어볼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1번, 2번, 3번 여기까지는 좀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으로 좀 금방금방 나올 수 있어.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거 4번하고 5번은 좀 기억해야 되고, 특히 5번은 좀 이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구멍 나는 거. 그래서 60번 봅시다.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죠? 그럼 A가 B에 포함되니? B가 A에 포함되니?
이건 뭐니? B가 A에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됐어? 합집합을 해서 나온 놈이 큰 놈이에요. 알겠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1번. 이거 뭐, 맞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여기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놓고 하세요. B가 A 안에 있어요. 이렇게. 2번. A 교집합 B. A랑 B랑 겹치면은 B가 나온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 했던 이제 4번 얘기랑 비슷한 거야. 4번 얘기. 얘네 각각의 여집합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럼 여집합을 보면은 반대로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에 포함되거든. 이렇게. 그잖아.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포함돼요. 이 그림에서는. 보이니?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은 얘랑 합치면 그냥 얘가 나옵니다. 큰 놈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야. 3번이 좀 어려웠어요? 그럼 4번 보세요. A 차집합 B? A에서 B를 차집합하면 뭐가 남아? 요만큼 남겠죠? 이렇게 도론 모양으로. 거꾸로 얘기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은 내가 이렇게 포함관계를 뭐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61번 한번 골라볼래요? 61번. 요거는 이제 여집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꾸로 보면은 A가 B에 들어간다. 그냥 이런 그림인 거잖아. 맞죠? 근데 답이 옆에 다 나와 있죠? 이거 맞는 얘기? 이거는 틀린 얘기? 이거는 B가 나와야겠지? 됐나? 근데 갑자기 좀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얘 교집합 얘인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쓸게요. 됐네? 뭐 얘랑 교집합을 하나, 얘랑 교집합을 하나 똑같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보여요? 이렇게 여차 보여요? 여차? 이렇게? 그럼 요거는 뭐야? B 차집합 A지? 요거를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B 차집합 A 하면 어떻게 돼? 공집합 나오나? 아니지. B가 더 큰 거잖아요. 여기서는 거꾸로 해야 돼. B가 틀렸죠? 그럼 얘는 지금 뭐냐? 얘는 사실은 뭐 그림으로 이제 본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파악을 하는 거야.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놈이 작은 놈이야. 이놈이 큰 놈이야.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버리면 다 날아가겠지,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리을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요거 유형 9번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요게 방금 배운 걸 또 써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집합을 연산을 하더라도 A 차집합 B를 했어. 그럼 요 녀석이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빤히 보이잖아. A 차집합 B를 하면 뭐가 되니? A에서 B 빼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럼 뭐 남아? 1, 2, 3 이렇게 남죠? 이렇게? 요게 지금 A 차집합 B야. 여기다가 X를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어. 그지? 요거랑 연산을 했는데 한 놈이 나왔어. 그지? 합집합을 했는데 얘가 나왔지? 그럼 누가 큰 놈이야? 얘 X가 큰 놈인 거 알겠어요? 합쳐서 얘가 나왔으면은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 1, 2, 3이라는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요것도 A 합집합 B가 있는데 A 합집합 B면은 1, 2, 3, 4, 5, 6, 7, 8 여기까지고 얘하고 X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요게 또 X가 나왔대. 이번엔 둘이 해서 또 X가 나왔는데 이건 교집합을 했지? 그럼 교집합을 해서 나온 건 요놈이 작은 놈이에요? X가 작은 놈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놈이 1, 2, 3, 4, 5, 6, 7, 8 여기에 부분집합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연달아 나온 거 앞에서 했었지? 안 했었니? 했었어요? 이놈이 뭐냐? 이놈은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얘의 부분집합인데 여기 앞에 있는 원소 1하고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요 녀석의 부분집합인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2의 5제곱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되죠? 근데 이제 방금 배웠기 때문에 빨리빨리 잘 되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좀 헷갈릴 수 있어. 천천히 잘 해야 돼. 얘가 뭐 이렇게 해놨지만은, 이거 딱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 얘랑 합쳤는데 이게 나왔어? 그럼 둘이 뭔가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누가 누군가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합집합을 해서 나온 게 큰 놈이다. 교집합을 해서 나온 게 작은 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건 64번이거든요. 64번 한번 풀어보고요. 64, 66 이렇게 두 개 할 거예요. 참고로 66이 좀 어렵습니다. (64) (66) 두 개 풀어보세요. 아, 64번은 방금 위에 있던 거랑 같은 문제인데, 이 A는 1, 2, 3, 4, 6, 12 이거고, 이건 1, 2, 4, 8인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1, 2, 4 교집합을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요 놈이랑 합쳤는데 X가 나왔어. 맞죠? 그럼 X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1, 2, 4라는 집합을 X가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됐네? 근데 여기도 있었네. 여기서는 얘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A가 뭐였냐면은 1, 2, 3, 4, 6, 12 이거였으니까 1, 2, 4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3개 있으니까 2의 세제곱계만큼 X를 만들 수 있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근데 66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U도 알려줬고요. A랑 B도 다 알려줬어. 그러면은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여기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아주 바람직한 학생인데 우리 애들은 안 그렸나? 3, 2, 4. 그 다음에 1, 2, 3, 4, 5, 7, 8, 10까지. 좀 이런 상황이죠. 여기 어딘가에 C도 있어. 어딘가에 C도 있어요. 근데 A하고 C를 합친 거랑 B하고 C를 합친 거랑 똑같답니다. 똑같대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C가 어떻게 있을지 이걸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뭐 머리가 꼬여. 도대체 뭐 C가 뭘 포함해야 되는 거야? 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요 합집합의 성질이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C가 뭔진 모르겠어. C가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걸 A하고 합집합을 했으면은 여기는 일단 A의 원소는 전부 다 들어있을 거야, 여기. 그죠? 3하고 6하고 9는 분명히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C 때문에 뭔가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그 다음에 B하고 C를 합쳤으면은 B에 있는 원소는 여기 다 들어올 거야. 그럼 2, 4, 6, 9. 그리고 C 때문에 뭔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두 집합이 서로 일치를 해야 돼. 근데 왼쪽, 오른쪽을 잘 비교를 해보면, 얘 입장에서 여기를 보면은 뭐가 없어? 3, 6, 9. 3이 없죠? 이렇게? 얘 입장에서 여기를 보면은 2, 4, 2하고 4가 없어요. 맞지? 일단 이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 둘이 같아질 수가 있어. 이해되네? 이게 지금 얘 입장에서 보면은 A에서 원소가 3, 6, 9가 들어가 있는데 C로 인해서 뭔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그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원소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2하고 4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3이다 이거야. 그럼 얘네가 어디서 와야 되냐? C로부터 와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 C가 뭔가 더 가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2, 4, 3이 어디냐면은 아 요거 서로가 안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있지. 얘네들이다 이거야. 얘네들이다. 그럼 C는 2, 4, 3을 필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만약 C가 막 6을 가지면요? 얘가 6을 가져봤자 어차피 6은 원래 여기 있어. 여기도 있어. 상관없죠. 맞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라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맞아? 뭐 이런 거 5 같은 거는요? 얘가 5를 가져. 그럼 얘가 5를 가지면 여기도 5가 추가가 되고 여기도 5가 추가가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거. 그러니까 요쪽에 있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C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원소는 요 부분에 있는 원소인 거야. 나머지 거 6, 9, 1, 5, 7, 8, 10 얘네들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럼 C는 2, 4, 3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얘네들은 옵션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집합이다 이거야. 그래서 2의 7제곱 128개가 정답이 됩니다. 이걸 맞춘 학생이 우리만에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얘 보통 근데 오늘 내가 이상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잘 활용 안 하고 있는데 보통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 정도는 막 그냥 풀 수가 있거든. 근데 그림으로 안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 문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둬야 돼. 10분 쉬었다 갈게요.